하루에 물 2리터는 마셔야 건강해진다. 피부도 좋아지고 노폐물도 빠진다. 이런 이야기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평소에 수분 섭취를 너무 적게 해서 우리 몸에 탈수 상태가 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혈류량이 줄어들어 뇌와 근육에 산소 공급이 덜 되니 만성 피로가 오고, 장에 수분이 부족해지니 변비가 생기는 거죠. 특히 저희 비뇨의학과적으로는 아주 치명적인데요. 수분이 부족해 소변이 찐득하게 농축되면서 찌꺼기들이 뭉쳐 끔찍한 통증을 유발하는 요로결석이 생기기 쉽고, 방광에 들어온 세균이 소변을 통해 원활하게 씻겨 나가지 못해 방광염에도 쉽게 걸립니다. 심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 자체가 줄어들어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 기능까지 뚝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말을 무작정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루에 이렇게 많은 생수병을 매일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하지만 비뇨의학과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뵙다 보면 이 하루 2리터가 모두에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심지어 어떤 분에게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로 더서울 비뇨의학과 의원 추민수 원장입니다. 서울대 교수와 보람의 병원 결석센터장을 거치면서 제가 얻은 결론, 오늘 제 채널에서 여러분의 방광과 신장을 지키는 진짜 올바른 수분 섭취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수분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2리터가 전부 컵으로 따라 마셔야 하는 물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밥, 국, 반찬, 과일 등 음식물을 통해서도 전체 수분 섭취량의 약 20에서 30%가 보충되기 때문에 실제로 순수하게 마셔야 하는 맹물의 양은 2리터보다 훨씬 적습니다. 게다가 사람마다 키와 몸무게가 다르고 하루 활동량도 다릅니다.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계신 분과 한여름 밖에서 땀 흘리며 일하시는 분의 수분 섭취량이 같을 수 없겠습니다. 저희 비뇨의학과에서는 소변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태를 다뇨라고 부르는데요. 그 의학적 기준이 바로 몸무게 1kg당 40ml 이상입니다. 즉 평균 체중 70kg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소변량이 2800cc를 넘는다면 이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병적으로 물을 과하게 마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수분이 충분한지 혹은 너무 과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바로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을 띱니다. 만약 소변이 비타민을 먹은 것처럼 너무 진한 노란색이거나 냄새가 심하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변기물처럼 완전히 투명한 색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금 소변이 투명하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간혹 물은 다다익선 아니냐, 많이 마실수록 노폐물 빠지고 좋은 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부작용이 바로 빈뇨와 야간뇨입니다. 여기서 정확한 기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낮 동안 소변을 보는 횟수는 하루 8회까지를 정상으로 봅니다. 하루 8시간을 주무시고 16시간 활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2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보는 것까지는 아주 정상입니다. 그런데 건강해지겠다고 억지로 물을 많이 마셨다가 하루에도 10번, 20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큰 지장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수면 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깨는 것을 야간뇨라고 하는데요. 원래 의학적으로는 자다가 단 1회만 깨도 야간뇨로 봅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실제 진료실에서는
자다가 2회 이상 깨서 소변을 보실 때부터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면 중에 두세 번씩 깨게 되면 숙면을 방해받아 다음날 피로가 풀리지 않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물이 오히려 만성 피로와 수면 장애라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는 셈입니다. 심한 경우 단시간에 과도한 물을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나트륨 혈증, 일명 수분 중독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가벼운 두통이나 구역질로 시작하지만 뇌압 상승으로 경련이나 혼수 상태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증상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에도 쉴 틈을 주지 않아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물을 많이 마시면 빈뇨가 생기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 바로 질환에 따른 맞춤 수분 섭취입니다. 먼저 요로결석을 앓으셨거나 현재 돌이 있는 분들, 제가 결석 내시경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환자분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결석 환자에게 물은 가장 강력하고 부작용 없는 치료제이자 예방약입니다. 이분들은 소변량 자체가 하루 2에서 2.5리터 이상 되도록 물을 아주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드셔야 결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변을 참기 힘든 과민성 방광이나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은 절대 결석 환자처럼 억지로 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분들이 겪는 야간뇨를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실제 여러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실제 수명이 줄어들고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어두운 밤에 화장실을 가려다 넘어지는 낙상사고나 골절이 노년층의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간뇨와 빈뇨가 있다면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적정 수분량을 유지하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리고 언제 마실까입니다. 진료실에서 원장님, 저 하루에 아메리카노 3잔 마시니까 물 충분히 마신 거 맞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커피, 녹차, 그리고 시원하게 드시는 맥주는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마신 것보다 더 많은 수분을 소변으로 빼앗아 가기 때문에 오히려 탈수를 유발합니다. 물은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500ml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을 한두 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우리 몸에 수분을 흡수시키고 신장과 방광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의학적 상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야간 단뇨입니다. 하루 전체 소변량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잠자는 시간 동안 쏠려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야간 단뇨는 아무리 좋은 전립선 약이나 방광약을 써도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밤새 소변이 만들어지는 원인 자체를 차단해야 하므로 반드시 수분 섭취를 줄여주어야만 해결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생명과도 직결되는 야간뇨와 야간 단뇨를 없애려면 잠자기 최소 4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꼭 줄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저녁 식사 때부터는 물은 물론이고 모든 수분 섭취를 확 줄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되는 점은 물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 때 드시는 국이나 찌개, 국물, 반주로 드시는 막걸리나 맥주, 그리고 식후에 드시는 수박 같은 과일까지 모든 형태의 수분 섭취를 다 줄이셔야만 지긋지긋한 야간뇨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루 2리터 강박에서 벗어나 내 소변 색깔을 확인하자. 너무 투명하다면 잦은 소변과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결석 환자는 물을 충분히, 배뇨장애가 있다면 수명 단축의 원인인 야간뇨를 막기 위해 억지로 마시지 말자.
셋째, 약으로도 낫지 않는 야간 단뇨 예방을 위해 잠자기 4시간 전, 최소 저녁 식사 때부터는 물, 국물, 술, 과일 등 모든 수분을 엄격히 제한하자. 넷째, 커피나 음료수 대신 순수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자. 자, 지금 당장 내 책상 위에 물 한 컵 떠다 놓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면을 방해하는 야간뇨로 고생하시거나 결석 통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대학로 저희 더 서울 비뇨의학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비뇨기 건강을 책임지는 더 서울 비뇨의학 TV 추민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